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1년 토끼띠 할아버지입니다. 올해로 74입니다. 손주가 둘 있는데요. 손자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고 손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제가 이 손주들 때문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제 마음이 한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랑 비슷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제가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안기곤 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 돌자고 했고, 초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아버지랑 있으면 제일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땐 참 행복했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일주일에 제일 큰 낙이었고, 손주들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할머니랑 같이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먹고 싶다던 반찬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학원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오면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밥 잘 먹으니까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옵니다. 와도 금방 가고 싶어 합니다. 같이 밥 먹을 때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 그냥요 하고 한마디로 끝입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신나게 떠들지 않습니다. 특히 손자는 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뭐 하는지, 게임하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방문 두드리면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나와서 할아버지랑 좀 이야기하자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귀찮아 할까 봐요. 손녀는 또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학교 과제가 있다고 항상 바쁩니다. 저희 집에 와도 할머니가 해준 밥 후다닥 먹고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하고 나갑니다. 예전엔 제 무릎에 앉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해 주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섭섭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손주들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쁠 때 제가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주말마다 놀이터 데려가서 놀아줬습니다. 할머니는 맛있는 것 해주느라 부엌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자 보내도 답장이 늦고 전화하면 할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합니다.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가끔은 화도 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 버릇없이 키우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지 했더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안 오려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더 속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손자가 제 등에 엎여서 깔깔 웃던 사진, 손녀가 제 손을 잡고 놀이터 그네를 타던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그 시절은 다시 안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당연한 건 아닐까? 아이들이 크는 게 원래 이런 건 아닐까? 제 아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는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다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제 방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랑 대화도 줄어들고 같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커가는구나. 이제 자기 세계가 생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섭섭하긴 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주들한테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왜 자꾸 우리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까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손주들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애들이 우리한테 안 오려고 할까?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영감, 애들이 크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손주들도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할머니 말이 맞습니다. 아이들은 큽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세상은 우리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때는 텔레비전도 없어서 동네 어른들 이야기 듣는 게 재미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요. 손주들이 저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들에게도 자기만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구 관계, 공부 스트레스, 진로 걱정.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20살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게 점점 뜸해졌습니다. 바빠서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 고민을 말씀드려봤자 이해 못하실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같은 말씀만 하시니까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저처럼 섭섭하셨을까요? 왜 손주가 안 오나 하고 속상해 하셨을까요? 이제야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손주들이 멀어지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손주들이 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서운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예전처럼 우리한테 와주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 서운함을 손주들한테 표현하면 손주들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섭섭해 하시네. 그럼 더 가기 싫어진다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크는 과정이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손주들이 안 오는 게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신경 쓸 게 많은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 자주 안 오냐고 따지는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응원하게 됩니다. 손주들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들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멀리서 지켜봐 주면 됩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손주들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다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주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손자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대학교 중간고사 끝나고 온 거였는데 머리를 좀 길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길어서 남자답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머리 좀 잘라라. 남자가 그게 뭐냐? 깔끔하게 짧게 자르고 다녀야지. 손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뭐가 문제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애들은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 스타일을 인정해 주셔야 해요. 그 말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기준으로 손주를 바꾸려고 한 건 아닐까.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손녀가 대학 진학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손녀가 디자인 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디자인? 그걸로 밥 먹고 살겠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선생님이나 공무원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손녀 얼굴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안 들으시네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또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손녀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제가 제 생각부터 말한 겁니다. 제 기준으로 손녀 인생을 판단한 겁니다. 손주들이 저한테 안 오려고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면 잔소리만 듣고 자기 이야기는 못하고 기분만 상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너는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끊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무시당하고 자꾸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고 싶을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주들과 가까워지려면 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중입니다. 손주들은 어리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틀려 보여도 일단 존중해줘야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우리 때랑 다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는데요. 옷차림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손주가 편하고 좋다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거 바꿔라가 아니라 그래, 너한테 잘 어울린다입니다.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일단 들어줘야 합니다. 그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왜 그걸 하고 싶은데?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손주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제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때는 어른이 하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이들도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난주에 손자가 왔을 때 일입니다. 손자가 컴퓨터로 뭘 하고 있길래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냐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말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좀 보여줄래? 손자가 놀란 표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과제라고 하더군요. 와, 요즘은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할아버지는 이런 거 처음 본다. 재밌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손자가 신나서 이것저것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협력하는지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손자가 방에서 나와서 저랑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거실에 앉아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자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한 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제가 손자를 존중한 겁니다. 손자가 하는 걸 비난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준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야가 아니라 재밌겠다.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줘라고 말한 겁니다. 손녀한테도 시도해 봤습니다. 손녀가 요즘 K-팝 가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에 빠져 있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했을 텐데요. 이번엔 어떤 가수인데 할아버지한테 노래 좀 들려줄래? 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 가수가 왜 좋은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래도 시끄럽고 춤도 요란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거니까 손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좋은 가수인가 보구나. 다음에 또 들려줘. 이렇게 말했더니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존중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기준에 안 맞아도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게 좋은 거겠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조언도 필요하고 걱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할아버지 생각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입니다. 그건 안 돼가 아니라 그거 하려면 이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생각해 봤어? 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대로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또 내 기준을 강요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손주들한테 솔직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했네.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건데 내 생각을 먼저 들어볼게. 이렇게 말하면 손주들도 마음을 열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손주들과 소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됩니다. 손주들이 우리랑 다른 건 당연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게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지면 손주들은 우리한테 다시 마음을 엽니다. 손주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손주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밥 먹이고 용돈 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손주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나 밥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이라는 걸요. 제 어린 시절 떠올려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용돈 받았던 것? 밥 먹었던 것? 아닙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동네 뒷산에 올라갔던 일, 할머니랑 같이 장독대에서 장 담그던 일,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서 하늘 보던 일,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릴 때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날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뭘 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뭘 같이 하지? 할아버지가 손주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주들이랑 놀아줄까? 그런데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손녀가 집에 왔는데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손녀한테 물어봤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할아버지랑 동네 한 바퀴 걸을래? 30분만. 손녀가 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왜 산책 가자고 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둘 다 어색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기 카페 새로 생겼네요. 그러게, 언제 생긴 거야? 할아버지는 모르겠다. 요즘 그 카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대요. 그래, 너도 거기 가봤어? 이런 식으로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풍경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손녀도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친구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조금씩 털어놓고 집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걸으면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30분 걷고 집에 돌아오는데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산책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걸어요. 그 말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별거 아닌 산책이었는데 손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 뒤로 손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산책을 같이 합니다. 이젠 손녀가 먼저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시간이 된 겁니다. 손자한테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손자는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여보, 다음에 손자 오면 같이 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손자가 요리 좋아한다잖아. 할머니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손자가 왔을 때 같이 만두를 빚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만두 만들어 볼까? 내가 도와줘. 손자가 신기해하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만두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저는 소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손자는 열심히 만두를 빚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만두가 제대로 안 빚어졌습니다. 소가 삐져나오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손재주 좋네.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할머니가 처음 만두 빚을 땐 이것보다 못했어. 손자가 웃으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같이 만두를 빚었습니다. 저녁에 그 만두를 쪄서 먹었는데 손자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날 손자가 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다음에 또 요리 같이 해요. 재밌었어요. 보십니까?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같이 산책하기, 같이 요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손주들한테는 큰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손자랑 체스도 둡니다. 손자가 체스를 배운다길래 제가 할아버지도 옛날에 뒀는데 너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줄래? 했더니 손자가 좋아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손자가 선생님이 되고 제가 학생이 된 겁니다. 손자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고 저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몰랐다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체스 이야기하다가 학교 이야기로, 친구 이야기로, 진로 이야기로 손자가 편하게 이것저것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라고 직접 물으면 그냥요 하고 끝나지만 같이 뭔가를 하면서 물어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옛날 이야기보다 너는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하고 손주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땠는지, 옛날 세상이 어땠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손주들은 듣는 척만 하고 지루해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랑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이야기는 줄이고 손주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이랬다가 아니라 너는 어떠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손주들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기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유행인지,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할아버지한테 설명 좀 해줘봐 하면서요. 그러면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네. 나를 이해하려고 하시네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예전에는 잘못한 것만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요. 이제는 잘한 것을 먼저 봅니다. 와, 이거 내가 한 거야?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이런 거 못했는데 너는 참 똑똑하구나. 작은 칭찬 한마디가 손주들 얼굴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할아버지한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손녀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그린 거야? 잘 모르겠는 걸 했을 텐데요. 이번엔 우와, 색깔이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했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림에 대해 한참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왜 이 색을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몰라도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손녀가 가면서 할아버지, 다음에 또 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자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선물을 줄 필요도 없고 대단한 걸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산책하든 요리하든 체스를 두든 그림을 보든 같이 뭔가를 하면서 대화하고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손주들 마음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 재밌어,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손주들이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나랑 산책하는 걸 좋아하셨어. 우리 할머니는 나랑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어 하고 기억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이 아니라 추억, 지적이 아니라 경험, 잔소리가 아니라 함께의 시간입니다. 손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예전보다 자주 옵니다. 예전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왔는데 이제는 심심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갈까? 하고 온답니다. 와서도 금방 가지 않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바로 갔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있다가 갑니다. 할머니랑 수다 떨고 저랑 체스 두고 그러다가 갑니다. 전화도 가끔 합니다. 손녀가 며칠 전에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손자도 요새 대학 과제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요즘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좋아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뭘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손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걸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손주들이 당장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공부도 시켜야 하고, 버릇도 가르쳐야 하고, 미래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릅니다. 우리는 손주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 잘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그게 손주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듭니다.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진로 고민도 있고 친구 관계도 복잡합니다. 부모한테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학교에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 부담 없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요즘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땐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도 돼.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재촉하지 않으시네. 내가 원할 때 가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옵니다. 가끔 힘들 때, 심심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서 옵니다. 제가 요즘 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손주들 생일이나 중요한 날을 챙기는 겁니다. 손자 생일에 문자를 보냅니다.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길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입니다. 손녀가 시험 볼 때도 문자합니다. 시험 잘 보고 와라. 결과가 어떻든 할아버지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안다. 큰 거 아닙니다. 문자 한 통이지만 손주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며칠 전에 손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문자 다 저장하고 있어요. 힘들 때 보면 힘이 나요. 그 말 듣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보낸 짧은 문자가 손자한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할머니도 비슷합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통에 담아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던 건데 할머니가 만들었어. 먹고 싶을 때 먹어 하고요. 손녀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할머니,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사진 보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생일 문자, 격려 메시지,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손주 말에 귀 기울여 주기. 하나하나는 작지만 쌓이면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손주들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 손주는 지금 30이 넘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힘들 때마다 그 말 생각하면서 버텨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너는 소중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했답니다. 그 한마디가 손주 인생에서 큰 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손주들한테 해주는 말 한마디, 보내는 문자 한 통, 해주는 밥 한 끼, 그게 다 손주들 마음에 쌓입니다. 당장은 표현 안 해도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주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들, 해주셨던 말씀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손주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바쁘고 자기 일에 정신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을 자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때 손주들은 돌아옵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 아이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해주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도 많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입니다. 제 인생에서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손주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저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게 제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지금 당장 안 와도 괜찮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서 지켜봐 주면 됩니다.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됩니다. 손주들이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손주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단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손주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언제 가도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손주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든든한 배경,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 손주들은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우리가 해준 것처럼 손주들한테 해줄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손주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고마워하러 옵니다. 그날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랑해 줍시다.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언제든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읍시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손주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냉장고에 준비해 두고 저는 손자랑 둘 체스판을 꺼내놨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무 말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밥 먹고 쉬다가 가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손주들을 기다리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손주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할 겁니다. 잘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우리가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